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원숭이띠, 그 다음에 닭띠, 개띠,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1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입춘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자년의 축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대략 2월 한 3, 4일까지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서 그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그 경자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라는 글자, 이 자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운동을 완성하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년에 뭔가를 외부의 인사나 외부의 업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목적만 잘 맞춘다면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기가 일단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제 이 자라는 글자를 이렇게 또 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합이라는 것이고, 삼합, 요거는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그 합의 약간 그 분위기가 약간 상당히 좀 다른데, 이 자라는 것은 반드시 축을 만나야만 그 이후에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목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아로하 씨가 좀 잊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축이라는 것은 자축인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겨울과 인이라는 봄을 연결해주는 그 전환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다 넣어두시고, 한마디로 이제 자는 축으로부터 이렇게 축이 만나면 합이 돼서 이게 이제 육합으로 자축이 합이 토가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자라는 것은 이제 이건 응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고성. 그다음에 이 축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완하기 위한 한마디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인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너무 응축되어 있는 것을 이완시켜야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튀어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가 볼 때는 한마디로 다음 축년을 열기 위해 자를 반드시 축월이 이제 이완시켜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축이라는 글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고라고 해서 금을 이렇게 가두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명리학을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신 중에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있는데 이 축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위축된다, 이런 제가 이론을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십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천간에 있는 기와 그다음에 지지에 있는 형의 서로 간의 감응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하고 이 축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지 안에 들어있는 이 지장간 경금과 그다음에 축이 곧 금고라고 해가지고서 이 신중의 경금이 여기 인묘된다, 이런 말은 사실 그 원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로하 씨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일단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원래 수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의 금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축을 만나면 한마디로 이 신자진 운동이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그 운동의 궤도가 일단 달라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축이라는 글자가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글자냐, 그게 아니라 이 신자진생한테 축이라는 글자는 그 반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말 안장을 얻는 것과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부터 그 고전에 보면 이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승진, 좋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단 그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내년 이제 축년이 되게 되면 이 축이라는 그 반환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이 신자진생이 한마디로 이 원숭이띠가 이 자년에, 왜냐하면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그 12신살로 얘기하면 이것은 곧 뭐냐면은 이건 지살이 됩니다. 지살이 되고, 이 자라는 글자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장성이 되는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최고도로 올라가는 그 기운이 뭔가 완성돼서 최고도로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를 뜻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른 이후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반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굉장히 정점에 이른 이후에는 그것에 따른 뭔가 직위를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일단 반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축월에 뭐든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축년을 대비한다면 축년을 좀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 이 축이라는 글자는 경금, 천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이 신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 사주에 경금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면 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 이렇게 축년이 온다고 해가지고서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위축되는 강도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축년이 오더라도 본인한테는 반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직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토가 되고 이것은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원숭이를 생하려고 하는 일단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 축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열어 제끼는 굉장히 한마디로 그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축년에 인월이 되면 이 신금이 볼 때는 인은 곧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년은 신금이 본격적으로 새해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기 위한 약간의 전환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2021년 1월에도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노력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질 때를 대비해서 재물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자년이 한마디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말대로 이제 귀문이라고 합니다. 귀문. 이 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이제 귀신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귀신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안 좋게 활용이 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귀문이 되면 제가 음주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잘 준비했다면, 이제 더군다나 한마디로 이 자라는 글자는 유가 보면은 굉장히 식신이 굉장히 왕해지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야말로 자신의 언행을 좀 주의하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와 자가 만나면, 물론 이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금수기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으로 약간 균형, 사주팔자의 한마디로 따뜻한 것과 서늘한 것의 균형이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조우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바깥에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년에 이렇게 귀문이라고 하는 이 파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다가 이 축이라는 글자가 오면 축은 자를 이렇게 육합으로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축과 유는 이런 식으로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가 볼 때 축이라는 글자는 화계가 됩니다. 화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약간 본인이 한마디로 화려한 것을 덮고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미래를 대비해라, 뭐 이런 이제 월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그 신축년을 대비하는 그런 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축년이 오면, 제가 잠깐 여기다 써보면, 신축년이 오게 되면, 자, 유에는 우리 아로하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에는 지장간이 경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이 있는데 그 중에 신금이 이렇게 노출된 것이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자기의 연이니까 본인의 그 닭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기운이 신축년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축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 비로소 유중에 있던 어떤 기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라는 글자는 본인의 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중에는 신금이 일단 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닭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좀 더 알리고 펼치고 하는 것에 내년 신축년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합을 이루니까 뭔가 협의하고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어떤 요인들하고 어떤 합점이 잘 이루어진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화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익히고 배운 자격으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신축년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렇게 경자년의 축월이 그거에 대한 기미, 그 조짐이 일어나는 월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닭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비록 이렇게 파가 있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약간 뭔가 조종하고 좀 약간 그야말로 이제 활동하는 데서 약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만 좀 잘 성립한다면 상당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해, 자 이렇게 됩니다. 12지지의 순서가. 그래서 이런 것을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 그래서 해를 건너뛰고 이렇게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것을 격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한마디로 술이 자를 보게 되면 술, 해, 자니까 앞에 두 칸을 만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상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마치 문상을 가는 것처럼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다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 이제 곡사라던가 추상이라던가 이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월이 되게 되면 그 중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축과 형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 축은 바로 금기를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고, 더군다나 이 자라는 글자도 금기가 한마디로 사지, 특히 경금이 사지라고 하는 12운성으로 굉장히 기운이 위축되는 그런 지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폐나 호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특히 축월이 되면 금기가 완전히 한마디로 묘지에 묘가 됩니다. 묘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묘에 들어간 것처럼 좀 금기가 좀 약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사주에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노출되어 있다면 이 축월에 이 경금에 대한 에너지가 약간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축술이 이렇게 형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구설 시비, 특히 이 토라고 하는 인자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만약에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한마디로 더더욱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주에 이 개띠생이 사주에 이 미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축술미 이렇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축술미 사명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꼭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고전에서도 약간 이제 무섭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술미 사명이 되면 그러니까 술을 형하게 되고 다시 술이 이렇게 미를 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금기가 약해지고 금기가 다시 술을 형하기 때문에 화기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화기가 바로 미를 형하기 때문에 목기까지 일단 위축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폐와 대장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소장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담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이어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럴 때 특히나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토에 관련된 인자가 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도 평소에 안 좋았다면 이를 조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자년에 축월이 되면은 이렇게 해자축이 모임으로써 이게 한마디로 수의 방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방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가 굉장히 모여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기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위축되는 인자는 뭐냐면 이제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심장, 소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이제 평소에 보통 본인가 만약 부정맥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심장이 조금 약화되어 있었다던가 아니면 혈압에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특히 이럴 때 이제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 심박을 올리는 간단한 좀 트레이닝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이 모여 있으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두운 기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안 좋냐, 그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환경을 그대로 따라서 본인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철학 분야라던가 아니면 종교 분야라던가 그간 본인이 못했던 공부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조용히 한마디로 하기에 굉장히 일단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이렇게 해자축이 모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수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인의 예지신에서 이제 한마디로 지식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명상을 한다거나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해자축이 모이게 되면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화가 아까 제가 위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본인이 이사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남방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 팔자에 더군다나 이제 화가 좀 약하다고 한다면 남양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술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돼지띠 팔자가 술을 마신다고 하면 맥주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맥주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차가운 기운이 모이게 돼서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맥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따뜻한 것은 약간 도수가 좀 있는 거,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술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약 술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마신다 그러면 좀 더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음은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각각의 띠별 운세에 대해서 2021년 1월 운세를 다 일단 오늘 그 돼지띠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